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76세 김옥자 할머니,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 이수진, 42세. 이것은 한 가족이 돈 때문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일, 경부고속도로 천안 휴게소.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3번 구역, 검은색 BMW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와 멈춰섰습니다. 번호판은 서울 12가 3456. 차 문이 열리고 조수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검은색 롱패딩에 선글라스를 낀 그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씬한 최고의 여성이었습니다. 여자는 뒷좌석 문을 열고 누군가를 부축해 천천히 끌어냈습니다. 76세 김옥자 할머니였습니다. 회색 털 조끼에 낡은 면바지를 입은 할머니는 허리가 앞으로 굽어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키는 겨우 150cm, 지팡이도 없이 며느리의 팔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며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부드럽고 며느리다운 목소리. 하지만 선글라스 너머의 그 눈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눈빛으로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며 입은 반쯤 벌어져 있고 침이 살짝 흘렀습니다. 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지는 할머니를 주차장 옆 낡은 나무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마다 녹이 슬어 있는 그 벤치에 할머니를 앉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빨랐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할머니,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검은 BMW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CCTV는 여전히 벤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 연인들, 친구들. 아무도 할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오후 7시가 지난 시간, 이제 휴게소는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할머니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며, 자, 이제 시간을 3개월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입니다. 찌는 듯이 더운 8월의 어느 아침, 대치동 타워팰리스 42평 아파트, 거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이수진, 42세, 남편 박민수와 결혼한 지 12년째, 시어머니 김옥자,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는 이제 막 6개월째였습니다. 오전 7시 30분, 수지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지 드세요. 그녀는 식탁 위에 죽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호박죽, 정성스럽게 곱게 갈아 만든 죽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옥자, 할머니는 흰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지만 옷은 엉망이었습니다.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거꾸로 걸쳤고 단추는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 뭐야? 할머니는 수저를 들다 말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호박죽이에요. 좋아하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참고 또 참는 목소리였습니다. 호박죽? 난 호박 안 좋아하는데. 어머니, 어제도 드셨어요. 맛있다고 하셨어요. 거짓말. 난 안 먹었어.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죽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철컥. 그릇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노란 죽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로 천천히 꼼꼼하게. 네, 여러분. 이것이 수진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의사는 6개월 전 진단을 내렸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 하지만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당시 수지는 남편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정말 효부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며느리예요?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괜찮은지를. 그리고 수진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오후가 되자 수진은 시어머니를 목욕시켰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할머니를 천천히 앉혔습니다. 아야, 뜨거워. 어머니, 미지근해요. 손 한번 대보세요. 뜨겁다니까. 할머니가 발버둥 쳤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수진의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발.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이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해.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죽이려고. 맞아. 넌 나쁜 여자야. 순간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섬뜩하게. 네, 맞아요.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나쁜 여자예요. 지치고 힘든 하루가 끝난 깊은 밤중. 수지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낯설어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 입가의 굳은 선, 생기 없는 피부. 6개월 전의 자신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약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치매에 놓인 돌봄 한 개. 수많은 게시글이 떴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요양원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요. 매일 죽고 싶어요. 수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내려가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 게시글 앞에서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흘러간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식을 한 남편 박민수가 느지막이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박민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엔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불을 켰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수진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울었던 겁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민수야. 수진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 보내면 안 될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정말로. 오늘도 어머니가 나한테 침을 뱉었어. 밥 먹이다가. 그리고 나보고 도둑이래. 내가 어머니 돈을 훔쳤대. 엄마가 그랬어? 응. 그리고 이웃 아주머니한테도 말했대. 며느리가 자기를 학대한다고.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제발. 요양병원에. 안 돼.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런데 가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하지만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져. 재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자산가였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2채, 시세로 각각 25억, 30억, 합쳐서 55억, 거기다 은행 예금 20억, 총 75억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정신 온전할 때 작성한 유언장에는 직접 돌봐준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거든.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 법적으로 우리가 직접 돌본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럼 누나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어. 민수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10년 전 집안 돈 문제로 연을 끊은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엄마 상태로 보면 길어야 12년이래. 조금만 더 참아줘. 수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참으라고? 12년을. 수진아, 나는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민수는 차분했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도울게. 주말에는 내가 엄마 봐줄게. 그리고 간병인도 알아볼게. 민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그 후엔 우리가 다 받게 돼. 아파트도 돈도 다. 그럼 우리 빌딩도 하나 살 수 있어. 제주도에 별장도 사고.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 75억. 그 숫자가 수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자정. 수진은 잠들지 못하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치매 노인 요양원 6위. 첫 번째 기사. 60대 며느리. 치매 시어머니 공원에 버리고 도주. 유기죄 입건. 수지는 클릭했습니다. 유기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이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나오면 75억. 수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 실종 신고, 방법, CCTV 사각지대, 상속 조건 무효, 새벽 3시까지. 수지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의 어느 일요일, 민수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으니까 드라이브 갈까요? 할머니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라이브? 어디로? 남한산성이요. 단풍 구경하러요. 수지는 할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연습이야. 연습. 차는 경부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천안 방향으로. 30분 후 천안 휴게소. 어머니, 화장실 다녀올게요.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수지는 할머니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 앞에서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그녀는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어머니 가요. 수지는 할머니를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할 수 있어. 다음엔 진짜로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이제 그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1월 2일 아침 9시 민수는 출장을 갔습니다. 부산으로 3일간. 미안해, 수진아. 이번 주는 내가 엄마 못 봐.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수지는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오전 11시. 어머님,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드라이브 가요. 드라이브? 네. 단풍 보러요. 수지는 할머니를 옷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따뜻한 거. 회색 털 조끼, 낡은 면바지, 운동화, 천천히 하나하나 입혔습니다. 자, 가요. 오후 3시 30분. 차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수진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어머니, 응? 저 사랑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해?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마워.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참 착한 아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운전했습니다. 오후 3시 47분. 천안 휴게소. 수진은 차를 3번 구역에 댔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화장실? 네. 금방 올게요. 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이는 그 뒷모습.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휴게소를 벗어났습니다. 수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80km, 100km, 120km.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로, 집으로. 네, 여러분. 이렇게 76세 김옥자 할머니는 천안 휴게소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오후 10시가 다 된 시간, 휴게소 직원이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벤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119 불러. 빨리.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진단했습니다. 저체온증, 심각한 탈수, 그리고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령의 기저질환까지 있으시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대치동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야. 응, 왜? 어머니가 없어졌어. 뭐? 우리 드라이브 갔다가 휴게소에서 내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 지금 어디야? 당장 찾아봤어. 찾아봤는데 없어. 어떡하지? 수지는 울먹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당장. 응. 알았어. 수지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실종 신고하려고요. 다음 날 11월 3일 경찰이 할머니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분이십니까? 네, 며느리예요. 어머님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십니다.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셔서 저체온증이 심각하고 고령이라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11월 6일 새벽 4시 23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삑삑삑. 심전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맥박 약해집니다. 수지는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전 5시 17분. 삐. 심전도가 일자로 그어졌습니다. 사망 확인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오전 5시 17분.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네, 여러분. 76세 김옥자 할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휴게소에 버려진 지 4일 만에 며느리가 차마 말하지 못할 죄를 짓고 난 후 4일 만에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민수는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수진도 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슬픔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연을 끊었던 큰딸도 오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빈소에서의 3일장이 끝나고 산소에 할머니를 모신 뒤 민수와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치동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아, 순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청이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깝게 귀 바로 옆에서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야? 수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왜 날 버렸니? 안 돼. 이건 환청이야. 수진아, 추웠어. 너무 추웠어. 그만해. 들리지 마. 수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난 널 믿었는데. 왜? 으아. 수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나왔습니다. 왜 그래? 여보. 목소리가.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방금 들렸어.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 피곤한 거야. 가서 자. 아니야. 진짜로. 하지만 민수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수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그 모습이, 추위에 떨고 있던 그 모습이 수진아, 또 들렸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아, 너 때문에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수진아, 넌 나쁜 아이야. 그만해. 제발. 수지는 울부짖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수진이 받은 첫 번째 벌이었습니다. 환청. 매일 밤 찾아오는 할머니의 목소리. 수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른 아침 회사로 나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을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마치 할머니가 곧 돌아올 것처럼. 수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아,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하게.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아,
왜 울어? 어머니, 수진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만해요. 제발. 수지는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로비.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어디론가 도망치듯 미친 사람처럼 밖을 배회하던 수지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냥, 그냥? 새벽에? 미안. 수지는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불렀습니다. 응, 너 경찰한테 뭐라고 했어?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엄마 사건 조사한다고. 그게, CCTV 확인했대. 네가 엄마를 두고 간 게 다 찍혔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나는, 수진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잠깐 화장실 갔다 온 거야. 근데 어머니가 사라진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CCTV에 내가 화장실 근처에도 안 간 게 찍혔다고.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네가 생각한 방법이 이거였어? 너는 그냥 엄마를 죽인 거야. 나는 정말 힘들었어. 매일매일. 그래서 버렸어. 추운 휴게소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난 널 이해할 수 없어. 너가 생각한 방법이 이거였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거야. 여보. 내일 경찰서 가자. 그리고 다 얘기해.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강남경찰서 조사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형사 이동건이 앞에 앉았습니다. 이수진 씨, 진술하세요. 수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세요.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한 달 전부터요. 왜입니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CCTV 봤습니까? 네. 10월 13일에도 같은 장소에 갔었죠. 하지만 그날은 어머님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왜입니까?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11월 2일엔 했습니까? 네.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까?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아니요.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남편은 몰랐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수진 씨, 피해자 김옥자 씨 방에서 녹음기가 발견됐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녹음기요? 네. 들어보시겠습니까? 형사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 보내면 안 될까? 안 돼. 엄마가 싫어하셔. 하지만 나는 힘들어. 수진아,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 상태가 이러면 길어야 1, 2년이야.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후엔 우리가 다 받게 돼. 아파트만 해도 시세가 50억이 넘어. 조금만 참자.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음 날, 마지막 녹음. 11월 1일 밤. 내일 해. 정말? 응. 내가 출장 가는 날 해. 그럼 나는 모르는 일이 되잖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남편 박민수 씨도 공범입니까? 네.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저요. 남편은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도 동의했습니까? 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 씨, 노인유기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남편 박민수 씨도 공동정범으로 체포될 예정입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로 기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11월 13일 밤 11시. 수지는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좁고 차가운 방.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수진아, 또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 어머니, 제발, 그만, 수진아. 왜 날 버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아. 추웠어. 너무 추웠어. 알아요. 알아요. 수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수진아. 난 널 사랑했는데. 저도 알아요. 수진아. 넌 나쁜 아이야. 네, 맞아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수지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환청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매일 밤, 매일 밤. 계속되는 환청에 수지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환청이 들린다고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시어머니 목소리가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죄책감 때문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이에요. 치료할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순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이 한 일을. 수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수지는 접견실로 불려갔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너머로 민수가 보였습니다. 그도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처음엔 사랑했잖아. 정말로. 엄마도 사랑했고. 네, 그런데 언제부터 돈이 더 중요해진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네. 이혼하자.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우린 서로를 망쳤어. 그렇겠죠.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나도.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잘 지내. 당신도요.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접견실에서. 네, 여러분. 이렇게 12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돈 때문에, 75억 때문에. 내일이면 첫 공판입니다. 수지는 변호사와 면담했습니다. 검사 측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7년이요? 네. 유기죄의 공동정범,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가중처벌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피해자 김옥자 씨가 남긴 또 다른 녹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녹음이요? 네. 이건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변호사는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들어보세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너는 이걸 듣고 있겠지. 아마.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너희가 뭘 계획하는지. 말하는 중간중간 기침 소리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기를 켜놓은 건 너희가 정신 차리길 바라서였어. 하지만 너무 늦었구나.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짐이 됐던 것 같아. 매일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힘들었지? 엄마도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녹음기 속에서는 한참 동안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들려오는 건 울음을 참는 듯한 떨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그래도 엄마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저 슬플 뿐이야. 너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너 자신을 용서해줘. 엄마는 너를 용서해. 그러니까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 앞으로 나아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해, 수진아. 엄마가 정말 사랑해.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김옥자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용서, 그리고 사랑.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몇몇 유족들. 수지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수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이수진, 판사가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재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돈 때문에, 75억 때문에 사람을 버렸습니다. 제 시어머니를, 저를 믿고 따라온 그분을 추운 휴게소에 혼자 두고 떠났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저 때문에 저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효분에 착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괜찮은지. 그래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수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수진, 박민수,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및 유기치사죄로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쿵. 네, 여러분. 이렇게 재판은 끝났습니다. 수지는 6년, 민수는 5년, 75억을 탐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나쁜 아들과 며느리가 벌을 받는 결말로 말입니다. 시간을 빠르게 돌려 6년 후 수진의 출소 날로 가보겠습니다. 2030년 11월 수진은 출소했습니다. 6년.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언니,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여동생이었습니다. 고마워. 마중 나와줘서. 언니 고생했어. 여동생이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언니, 응, 어머님 산소 갈래? 수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도 될까? 가야지. 언니가 가야지. 경기도 어느 조용한 야산. 수지는 김옥자 할머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왔어요. 6년. 오래 걸렸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짚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야 알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지는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괜찮아. 어머니. 수진아, 이제 그만 울어. 하지만 제가 엄마가 용서했잖아. 이제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더 이상 환청은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잘 살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무덤에 깊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여동생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언니. 이제 다 끝났어. 응,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게.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여러분, 이것이 76세 김옥자 할머니와 38세 며느리 이수진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이수진은 6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서받았습니다.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그녀에게 달렸겠지요. 박민수는 5년을 복역한 후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75억. 그 돈은 결국 아무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이 무효 처리되어 국가에 귀속되었고 일부는 치매 환자 지원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드신가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간병인,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김옥자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세요. 너 자신을 용서해줘. 그리고 다시 시작해. 후회는 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세요. 자신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을 때. 감사합니다.